자, 오늘 국합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읽으시면요. 국합격, 꼭 합격이요. 꼭 합격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타이틀을 국합격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미출제 고난도 5개를 잡자입니다. 자, 그래서 미출제 됐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들, 정말 중요한 문제 5개를 선정해서 공개할까 합니다. 먼저 절약의 역설이고요. 자, 통화정책, 재정정책 관련 이야기가 2번째고요. 자, 우리 오퍼곡선이 3번째, 그리고 쌍방독점 이야기를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레온티에프형 함수가 되고요. 자,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절약의 역설 파트입니다. 자, 우리 절약의 역설은 말 그대로 절약했는데, 저축했는데 결과는 저축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뭐하는 현상이었습니까? 감소하는 현상이었었죠. 자, 그래서 분명히 저축을 분명히 늘렸어요. 늘렸으면 늘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저축이 오히려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다운되는 현상을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 우리 독립투자와 유발투자로 나누어져서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저축은 자, 소득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가함수. 자, 투자에 대해서 소득과 무관한 독립투자를 전제하고요. 자, 여기는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 그러나 투자는 소득의 증가분이 투자를 유발한다는 유발투자를 가정한다면 이렇게 우상향의 투자 함수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분명히 뭐를 늘렸는데요? 저축을 늘렸습니다. Y축 쪽이 저축 함수이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게 되면 저축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포인트가 여기 옴으로 인해서 자, 분명히 소득이 줄었는데요. 중요한 건 저축은 애초값과 동일해요. 즉, 저축 애써 늘렸는데 저축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독립투자를 전제할 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유발투자를 전제했었을 때는 자, 우리 저축을 늘렸습니다. 저축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애초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소득이 전과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심지어 그러면요, 저축이 애초보다도 주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축이 늘었음에도 저축이 독립투자일 땐 불변, 유발투자일 땐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저축 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저축 절약의 역설이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성립하지 않느냐가 출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즉, 개발도상국처럼 투자할 기회가 풍부한 경우에는 저축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투자로 연결될 수 있기에 절약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지요. 자, 우리 보통 고전학파 계열에서는 저축 즉시 투자로 간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역시 고전학파 계열에서는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제 포인트는 분명히 불성립 사례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고전학파, 개발도상국, 투자 기회가 풍부하다, 즉 저축 즉시 투자로 연결된다면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쌤이 비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정확히 푸느냐의 관건이죠. 바로 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쌤이 계곡이 X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개고기 X를 떠올리신다면 개발도상국 개. 자, 고전학파의 기. 투자 기회가 풍부한 경우에는 저축 즉시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른바 저축의 절약의 역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은 개고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고전학파, 투자 기회가 풍부한 그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더라. 한 문제 분명히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절약의 역설 파트에서는 정답 뭐를 떠올리라고요? 개고기 X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쌤이 마지막 땐 5개의 주제를 다시 한번 함께 암기하는 코너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정확하게 빨리 푸는 비법이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절약의 역설 언제 성립하지 않습니까? 개고기 X입니다. 자, 첫 번째 꼭 합격을 바란다는 마음으로 국합격 1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7급 쪽에서는 전면적으로 내지 않았죠. 쌤이 최근에는 기본반 이후 심화반부터 계속 이 내용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커서, 자, 크면 IS, 투자한 IS 쪽이죠. IS가 완만해집니다.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작아서, 자, 화폐 수요 LM 곡선이죠. LM 곡선이 급경사가 되게 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 곡선을 움직이는 정책이 짱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LM을 움직이는 정책 통화금융짱 분명히 알고 있죠. 게다가 IS 곡선은 완만하기 때문에 IS를 움직이는 재정정책은 약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반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R과 Y입니다. 자, 우리 LM 곡선 우상향인데 가령 완만한 우상향, IS 곡선 우하향인데 가령 급경사 우하향을 가정해 봅니다. 자, 이러면 급경사 곡선 움직이는 정책장 법칙에 따라 재정장이죠. 자, 완만한 곡선 LM을 움직이는 건 통화금융정책, 이 그래프에 의하면 금융은 약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바로 한계 소비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한계 소비 성향 C가 크게 되면요, 자, 분명히 IS 곡선 우하향이 완만한 모습을 그린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LM은 급경사 곡선으로 도출해 볼게요. 자, 이러면 급경사 곡선을 움직이는 정책장에 따라 분명히 금융통화정책장은 가볍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IS 곡선이 완만하니까 이 그래프만 본다면 재정정책은 무엇 돼야 돼요? 약이어야 돼요. 자, 분명히 IS가 완만하면 재정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IS가 완만한 이유가 한계 소비 성향 C가 커짐으로써 만약 완만해진다면 재정 정책도 짱이 된다는 거죠. 이유를 굳이 설명드린다면, 쌤이 이제 기출반에서도 많이 증명을 해드린 그러한 주제입니다만은, 자, 우리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출 승수 1 빼기 10분의 1을 가정한다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게 되면 빼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분모값은 작아지죠. 그럼 전체 값이 뭐여집니까? 커져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IS가 완만해져서 재정약의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C가 커져서 빼는 값이 커져서 분모를 작아지게 만들면 전체 값이 커져요. 즉 승수 효과가 재정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재정 강을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자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한계 소비 성향 C가 크게 돼서 그래서 IS 완만한 경우는 금융 강만이 아니라 재정조차도 뭐라고요? 강이다. 자, 그래서 제가 비법으로 실크 자켓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비법 공개를 했을 때, 자, C 한계 소비 성향은 클수록 금융 또는 재정 다 강강이 돼버려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풀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자켓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켓. 자, 작을수록이고요. K는 마샬 K죠. 즉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를 의미했던 것이 바로 마샬 K였습니다. 이게 작게 되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분명히 화폐 수요 소탄 K가 작게 되면 LM 곡선이 완만해지고, 자, 상대적으로 IS는 가파른 기울기를 그릴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자, 가파른 기울기 네, 바로 IS 움직이는 재정장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완만한 기울기인 LM 곡선에 대해서는, 자, 분명히 금융통화정책은 약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도 뭐라고요? 오히려 금융정책조차도 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M이 완만할 땐 금융약은 낮는데 화폐 수요 소탄 K가 작아짐으로써 LM이 완만한 경우는 사실 이 논리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러 혹시 원하는 분들은 저의 기출특강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설명을 약하고요. 쌤을 믿어주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완만한데도 금융정책조차도 뭐 된다고요? 강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켓의 의미는 뭐냐? 마샬 K, 화폐수요 소탄이 작을수록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재정만이 아니라 금융도 뭐다? 짱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크 자켓은 정말 중요한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제가 자부해요. 자, 실크 자켓 C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자, K 마샬 K인데요. 화폐수요 소탄을 의미했었죠. 작게 되면 금융이든 재정이든 전부 다 짱짱이 돼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7급에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꼭 합격을 바란다는 의미로 실크 자켓을 배정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쌤이 원하는 건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확실히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써먹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뭐 했었습니까? 절약의 역설은 언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개고기 먹으면 안 되죠. 개발도상국, 고전학파, 투자 기회가 풍부할 땐 성립하지 않더라. 자, 2번 실크 자켓이요. 자, 한계 소비 성향 C가 클수록 K 마샬 K 화폐 수요 소탄이 작을수록 재정 금융 모두 짱짱이 되더라. 자, 두 가지 숙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오퍼 곡선을 한번 떠올립니다. 25개로 만약에 국제경제학 파트가 강화된다면 1순위가 오퍼 곡선일 거예요. 그래서 쌤이 요거는 그래프를 좀 꼼꼼히 그려 드릴 테니까 혹시 판서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쌤이 늘 즐겨 쓰는 방법, 색깔펜 4개 준비하십시오. 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X축은 X라고 하고요. 우리 X는 익스포트의 약자로 쓴다고 한다면 수출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Y라 쓰겠습니다. Y는 일단 수입제라고 할게요. 물론 나라에 따라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얘가 수입제, 얘가 수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그리시고요. 원점에서 나오는 직선을 국제가격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국제가격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볼록하게 나온 쪽을 뭐로 보는 거냐?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이것을 수출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오목이니까 이쪽이 수입제가 됩니다. 이 오포곡선을 자, 우리 K국의 오포곡선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오포곡선은 수출제와 수입제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으로서 보통 볼록으로 나온 쪽이 수출제, 오목으로 나온 곳이 수입제가 되기에 요 국제가격선에서 여기에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린다면 현재 K국은 X제 이만큼을 뭐하고 있습니까? 수출하려 하고 있고요. Y제는 이만큼을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펜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오포곡선을 그려봤을 때 만약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국제가격선과 만나는 이 포인트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요렇게 수평선, 요렇게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자, 볼록한 쪽에 이게 뭡니까? 수출제. 여기를 A국 오포곡선이라 전제했을 때 이게 수출제. 얘가 A국의 뭡니까? 요 오포곡선에서 오목이니까 얘가 수입제. 자, 그렇다면 이 A국은 이만큼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반대로 수입하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Y제 입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A국이 이만큼이나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은데 우리 K국은 요것만 수입하고 싶어요. 그러니 요 폭이 뭐가 되는 겁니까? Y제의 초과 공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폭은 또 뭐냐? 자, 우리 K국 입장에선 이만큼만 만들어 수출하고 싶은데 A국이 이만큼이나 수입을 원해요. 모자라죠. 바로 뭡니까? 초과 수요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쌤이 매번 수업 때마다 강조했었던 정말 중요한 조건식이 있었어요. 뭡니까? 제가 심지어 설명회를 하도 또 OT를 해도 매번 뭘 강조합니까? 예산선. 자, 우리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교역 조건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수출제 PX 그대로 쓰고요. 이걸 수입제라고 한다면 PM으로 바꾸면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교역 조건식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M제가 Y제니까 그대로 Y를 써도 돼요. 따라서 PY분의 PX는 자, K국의 뭡니까? 교역 조건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X제에 대해서는 여기인데 초과 수요가 생기고 있어요. 난립니다. 달라고, 더 달라고. 초과 수요는 재화 가격을 업 시키겠죠. 따라서 PX가 업 될 겁니다. 자, 그런데 Y제는요. 아니, 남아 돌아요. 추가 공급입니다. 남아 돌면 가격은 다운 될 겁니다. 따라서 PY분의 PX는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국제가격선이 기울기가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그치느냐? 두 나라의 오포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여기서 국제가격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양국의 교육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낸다면 이것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수출제와 수입제 조합을 오포곡선이라 했을 때 그 오포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분명히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육 조건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 조건은 기회비용 사이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오포곡선을 이용할 때는 두 나라 오포곡선이 교차할 때 생깁니다. 오포는 교차할 때 생겨요. 그리고 그때 교육량까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내용 자체 정도는 한 번쯤 출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쌤이 최근에도 모의고사라든지 많은 특강 등을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렸지만 이 정도는 반드시 뭐하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오퍼 교차다. 자, 오퍼 교차는 양국의 오퍼 곡선이 뭐 할 때요? 교차할 때 그 교차점에서 교육 조건, 그 다음에 교육량이 뭐 한다? 결정이 된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글들에서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 주요 출제 포인트를 지금 5개 중에 세 가지 출제 포인트를 점검했는데 국제경제학에서 오퍼 곡선 내용 쪽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오퍼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제, 수입제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인데 교차점에서 교육 조건과 교육량이 결정이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보시면요. 우리 친구도 이제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마지막 특강 때 그냥 웃고 즐긴다 또는 긴장한다가 아니라 뭔가 써먹을 수 있는 비법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3개 했습니다. 제가 무한 반복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1번 절약의 역설은 뭐요? 개고기 X, 개발도상국, 고전학파, 그리고요 투자 기회가 풍부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2번째 사실 정말 중요한 무기입니다. 실크 자켓 작전. 자, C 한계 소비 성향 클수록 자켓 자 작을수록인데 K는 마샬 K로서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탄이 작을수록 모든 정책이 짱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제가 오퍼 교차. 오퍼 곡선은 수출제, 수입제 조합을 연결한 곡선으로서 두 나라의 오퍼 곡선이 교차할 때 교육 조건과 교육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제무역에서는 기회비용 사이값으로 구했었죠. 여기는 교차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점 숙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아마 쌍방독점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쌍방독점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쌍방독점의 결과가 오늘 준비한 결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쌍방독점은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소 수요자, 요소 공급자 모두 독점인 경우입니다. 모두 독점인 경우예요. 그러면 요소를 공급하는 쪽도 독점자, 요소를 수요하는 쪽도 독점자, 다 독점자예요. 다 독점자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뭐를 알고 있느냐? 요소를 수요할 때 독점을 보일 때는 이윤극대화 조건이 뭐였습니까? MRPL은 MFCL이 된다. 이미 요 정도는 기본반부터 제가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소를 공급 독점의 경우, 자, 제가 수업 중에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반도체, 사실 이 반도체는 부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산 요소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쪽에선 이게 요소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 있습니까? 생산물 자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요소 공급 독점 마치 생산물 독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가 됩니다. 그런데 쌤이 이걸 강조하려 한 게 아니에요. 뭐를 강조하느냐? 쌍방 독점에 과연 임금이나 고용량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힘의 크기, 협상력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기본서에 있는 이 그림이지만 잘 써먹진 않습니다. 자, 안 보이셔도 관계없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작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요소가 완전 경쟁일 때보다 임금은 뭐할까?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용량은요. 항상 완전 경쟁일보다 적어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독점, 쌍방 독점일 때는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고용량과 임금이요. 근데 임금은 완경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은요. 항상 완경보다 적은 수준이에요. 사실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준비는 했지만 별로 안 보이고 싶은데 이게 완경대인데 고용량은 항상 작아요. 어떤 경우든요. 임금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은 항상 작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작전을 짰느냐? 쌍고적답니다. 즉 쌍방 독점의 경우에는 고용량은 반드시 뭐한다? 완경보다 적어진다.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협상력으로 결정을 하는데 임금은 완경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자, 고용량은 항상 뭐다? 완전 경쟁일 때보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나오면 정말 효자죠. 네, 진짜 정말 효자입니다. 그래서 쌍고적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쌍방 독점일 때 고용량은 반드시 완경보다 적어진다. 네, 자 이제 우리 4가지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4개 복습하시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 절약의 역설에서 뭐 기억했었습니까? 개고기 X, 개발 도상국, 고전학파, 투자기의 풍부의 경우에는 절약의 역설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실크 자켓, C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자켓 마샬 K 화수 2탄이죠. 자, 분명 소탄이죠.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가 자 K인데 작을수록 모든 정책은 짱짱짱이라는 거. 네, 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한 이 내용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자 우리 오퍼 교차 두 나라의 오퍼 곡선이 교차할 때 교차점에서 교육 조건과 교육량이 결정된다. 자, 그리고 쌍고 적다. 쌍방 독점의 고용량은 완경보다 적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꼭 합격을 바라는 쌤의 입장에서 5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레온티의 평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레온티의 평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득 소비 곡선과 가격 소비 곡선을 한번 도출해 봅니다. 자, 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암기를 시키는 것이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컴팩트하게 갖고 있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예산선을 그려볼게요. 그런데 가령 XJ, YJ를 1대1로 소비하는 완전 보완제 레온티의 평을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Y는 X의 식이 될 겁니다. 여기서 꺾은 선의 L자형의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소비자 균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소득 소비 곡선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해서 예산선이 바깥으로 나갈지라도 어차피 Y인 X 이 직선상에서 무차별은 꺾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생산자 균형점이 소비자 균형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은 선 바로 뭐였습니까? 소득 소비 곡선이었죠. 자, 그래서 45도 선의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똑같은 상태에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하나 더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Y, X가 있고요. 자, 출발점은 여기에서 예산선, 무차별 곡선이 L자형으로 있어서 여기서 소비자 균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XJ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산선이 완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럴지라도 Y는 X라는 식에서 역시
꺾은 선의 모습으로 L자형의 무차별 곡선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 소비 곡선은 역시 Y는 X식이 돼버리죠. 같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완전 보완제인 X제, Y제를 항상 1대1로 소비한다면 무차별 곡선이 45도 선상에서 꺾어진 L자 형태가 되고요. 이때 소득 소비와 가격 소비는 모두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직선이 되죠. 그래서 레온트의 평의 가격 소비와 소득 소비는 반드시 유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러한 정리를 합니다. L, 레온트의 평은 소득 소비든 가격 소비든 원점에서 나오는 뭐다? 직선이다. 되십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5개 압축하고요. 돌발 퀴즈가 나갈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맨 먼저 개고기 X요.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은 개고기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 고전학파, 투자 기회가 풍부할 땐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크 자켓이요. 자, 한계 소비 상시 크다. 마샬 K. 자,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가 작다. 모든 정책 짱짱짱. 그다음에 오포 교차였습니다. 자, 수출제, 수입제 조합을 연결한 곡선, 오포 곡선은 두 나라가 교차할 때, 오포 곡선 교차할 때 교육 조건과 교육량이 결정되더라. 쌍고 적다. 쌍방 독점에서는 협상력이 중요한데 그럴지라도 고용량은 완경보다 적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레온트의 평은요. 소득 소비든 가격 소비든 원점에서 나오는 뭐다? 직선이 됩니다.